DNA로 만들어진 우리의 유전자는 눈 색깔, 코, 얼굴, 몸매, 키에 대한 많은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부모님으로부터 유전자를 물려받았고 유전자는 우리가 단일 세포가 되는 순간부터 모든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유전자는 몸에게 자, 이제 잘하는 건 그만하지 라고 말하죠. 일단 우리가 충분히 크면 생식샘은 에스트로겐이라고 하는 몸의 필수 호르몬의 생산을 증가시킵니다. 에스트로겐이 혈중에 높게 농축되면 뼈의 성장판은 융합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장골은 성장을 멈추게 됩니다. 성장을 유발하는 호르몬에 반응할 수 없게 되는 거죠. 만약 유전자가 우리 몸에 메시지를 보내지 않고 키가 계속 더 커진다면 몸은 많은 스트레스와 건강 문제를 겪게 될 것입니다. 주로 뼈와 근육에 압박이 가겠죠. 키는 몸무게와 마찬가지로 하루 종일 변합니다. 아침에는 키가 더 크고 낮에는 1.3cm 정도가 더 줄어요. 거의 하루 종일 똑바로 서 있기 때문에 척추에 디스크가 눌리기 때문이죠. 또한 인간은 40세부터 키가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척추의 척추골이라는 뼈 사이에는 액체가 가득 차 있어요. 나이가 들면 디스크의 액체는 줄어들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공간이 점점 작아집니다. 척추뼈 사이의 거리가 작아지기 때문에 키가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이가 들수록 근육이 약해져서 자세가 구부정해지게 되는데 그럼 키가 작아 보이게 되기도 해요. 과학자들은 우리가 일생 동안 약 35kg의 피부를 잃는다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만약 전체 혈관 시스템을 늘어놓는다면 동맥, 정맥, 모세혈관은 모두 합쳐 약 10만 킬로미터의 길이가 될 겁니다. 지구를 약 2.5배 감쌀 수 있는 길이죠. 모세혈관은 이 중 가장 작은 편이지만 전체 길이의 약 80%를 차지할 거예요. 몸이 커질수록 심박수는 느려집니다. 이 규칙은 동물의 왕국 전체에 적용돼요. 성인의 심장은 성체 양과 똑같이 분당 약 75번씩 뜁니다. 흰 긴 수염고래의 심장은 소형차만큼 큰데 1분에 5번 정도를 뛰죠. 이 두더지처럼 생긴 뒤쥐의 심장은 1분에 1000번 뛰어요. 에투루리아 뒤쥐의 심장은 초당 25번씩 뛰고요. 혀의 무늬는 지문처럼 독특합니다. 우리 모두의 혀 무늬가 달라요. 심지어 쌍둥이도 혀 무늬가 다르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혀를 손가락처럼 생체 인증에 사용할 수 있을 거예요. 혀에 대해 한 가지 더 멋진 사실은 혀는 8개의 근육이 서로 얽혀있는 구조라는 겁니다. 문어의 촉수나 코끼리의 코와 상당히 비슷한 구조를 갖고 있죠. 턱뼈는 우리 몸에서 가장 단단한 뼈입니다. 우리가 깨어있을 때 뇌는 최대 25W의 전기를 생성합니다. 그러니까 뇌가 만들어내는 전기로 전구에 동력을 공급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만약 몸에서 모든 철을 모을 수 있다면 우리는 7cm짜리 못이나 멋진 귀걸이를 만들 수 있을 겁니다. 우리의 손가락은 평균 일생 동안 2,500만 번까지 구부려졌다가 펴집니다. 또한 손에는 주위로부터 정보를 받을 수 있고 아주 민감한 안테나가 있어요. 우리의 손바닥에만 약 17,000개의 촉각 수용체와 자유신경 종말이 있거든요. 덕분에 우리의 움직임, 압력, 진동의 감각을 체득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촉각을 특히 손끝과 연관시켜 생각하는 겁니다. 인간의 몸에는 총 600개의 근육이 있지만 손가락에는 근육이 없습니다. 우리는 팔뚝과 손바닥의 근육으로 손가락의 움직임을 조절해요. 근육 600개가 많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어떤 애벌레 종은 이보다 훨씬 더 많은 근육을 갖고 있어요. 약 4,000개 정도죠. 다행히도 크기는 작아요. 이런 벌레랑 싸운다면 발의 길이는 대략적인 팔뚝 길이와 같습니다. 팔꿈치 안쪽과 손목 사이의 길이를 한번 확인해 보세요. 공기와 음식은 인두를 통해 내려가기 때문에 우리는 음식을 삼키면서 동시에 숨을 쉴 수 없습니다. 음식을 먹는 동안 질식을 방지하기 위한 우리 몸의 똑똑한 기능이죠. 눈은 정말 놀랍습니다. 심지어 숨도 쉴 수 있어요. 각막에는 혈관이 없기 때문에 혈액 내 산소가 아니라 공기 중에서 산소를 직접 공급받습니다. 우리의 피부는 몸에서 가장 빨리 자라는 기관입니다. 또한 가장 큰 기관이기도 하죠. 그리고 우리 전체의 몸무게의 약 15%를 차지합니다. 손가락 마디를 꺾을 때 들리는 시원한 소리는 관절에서 터지는 질소가스의 거품입니다.
몸에서 가장 큰 부위가 발은 아니지만 발에는 전체 뼈의 약 25%가 있어요. 우리 몸에서 가장 크고 강한 근육 중 하나는 우리가 깔고 앉는 근육입니다. 대둔근이라고 하죠. 주된 역할은 앉는 것을 돕는 것이 아니라 몸을 똑바로 세워주는 겁니다. 우리의 갈비뼈는 우리가 숨을 쉴 때마다 움직입니다. 1년에 500만 번 이상을 움직이죠. 허벅지뼈로 더 잘 알려져 있는 대퇴골은 우리 몸에서 가장 긴 뼈로 전체 키의 4분의 1 정도를 차지합니다. 재채기나 기침을 할 때 우리 몸은 단지 한 가지를 원합니다. 몸속에서 우리를 괴롭히는 뭔가를 없애는 거죠. 기침은 시속 80km까지 움직일 수 있는 반면 재채기는 시속 160km까지 2배나 빠르게 움직입니다. 인간은 턱이 있는 유일한 동물입니다. 우리가 숨을 쉴 때 공기는 대부분 한 콧구멍으로 들어가고 나갑니다. 2시간마다 다른 콧구멍과 교대를 하죠. 과학자들은 아직도 하품을 하는 이유를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하품은 혈류에서 산소 농도를 증가시키기 위해 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새로운 연구 몇몇에서는 하품이 몸을 식혀준다는 것을 보여줬어요. 하품이 뇌의 온도를 조절해준다는 거죠. 우리는 입을 크게 벌려 하품을 하는데 이때 두개골로 흐르는 혈액의 속도가 증가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들이마시는 시원한 공기는 뇌에 전달되고 혈류의 온도를 바꿉니다. 우리는 피곤하거나 지루할 때, 졸릴 때 하품을 하죠. 우리 몸은 막 잠이 들거나 아침에 일어날 때 가장 따뜻합니다. 잠이 들면서 체온이 내려가는데 하품은 이 과정이 더 빠르게 진행되도록 도움을 줍니다. 우리의 코는 약 1조 개의 냄새를 감지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머리카락은 1년에 15cm 정도씩 빠르게 자랍니다. 몸에서 머리카락보다 빨리 자라는 유일한 것은 골수예요. 발은 몸에서 가장 간지러움을 많이 타는 부위 중 하나입니다. 발에는 거의 8,000개의 신경이 있는데 그중 상당수가 피부와 매우 가깝습니다. 가려움을 느끼는 것은 곤충처럼 자극적인 것들로부터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피부가 자극적인 어떤 것에 접촉을 하게 되면 피부 속의 가려움 수용체에서 일련의 복잡한 반응이 시작되어 척수로 지나 뇌로 가게 됩니다. 그러면 신경세포는 우리의 뇌에 긁으세요 라는 메시지를 보내는 몇몇 특수 분자를 방출하죠. 그리고 과학자들은 긁는 것이 가려움을 완화시켜준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긁을 때 발생하는 작은 불쾌감이 답답한 가려움을 대체하기 때문이죠. 이를 닦고 나면 많은 것이 맛을 잃습니다. 치약에는 미각을 어지럽히고 단맛을 인식하는 수용체를 억제하는 화학물질이 들어있기 때문이에요. 동시에 음식의 쓴맛을 느낄 수 있는 뛰어난 능력이 생깁니다. 양치질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너무 무리하지는 마세요. 논리적으로 더 세게 이를 닦을수록 이가 더 깨끗해질 거라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면 심지어 이가 상하거나 치아의 에나멜이 다를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뜨겁거나 차가운 음식, 심지어 설탕이 든 음식에 더 민감해질 수 있어요. 얼마나 자주 옷을 갈아입거나 샤워를 하든 박테리아는 여전히 우리 몸에 가득합니다. 피부 구석구석에는 약 3,200만 개의 박테리아가 있는데요. 대부분은 무해합니다. 얼굴이 빨개지면 위도 빨개집니다. 아드레날린 때문이죠. 우리가 당황하거나 긴장할 때 아드레날린이 분비되는데 이때 심장은 즉시 더 빨리 뛰기 시작하고 동시에 우리의 혈관은 혈류를 증가시킵니다. 그동안 위의 위벽 역시 빨개져요. 유전적인 측면에서 인간은 99% 이상 동일합니다. 네, 우리는 생각보다 훨씬 더 많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답니다. 키, 혈액형, 눈 색깔, 외모를 포함한 다양성은 유전학적으로 1%도 안 되는 차이에서 비롯된 거예요. 우리의 차이점은 대립형질이라는 유전자가 만들어주는 것입니다.